이번 특전은 APT 공격 소개 및 APT 기초 공격 테스트입니다. 목적은 원래는 이제 실제 APT라고 하면 기업망을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타겟이죠. 어떤 특정 기업을 이제 목표로 삼고 거기에 침투하고 망을 장악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게 APT인데 이제 그렇게 망을 구성하려고 하면 자원이 좀 딸려. 제가 지금 노트북이 폐기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전용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게 들어가주면 좋긴 한데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는 그걸 구현하기가 좀 미흡할 뿐더러 보안 솔루션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그거를 우회하는 바이패싱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악성 코드 제작 쪽에 관련된 거라서 실제로는 이제 보안 솔루션이 있어주면 좋겠지만 보안 솔루션이 없는 환경에서 일단은 뭐 내부망 장악하는 그 흐름 정도를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자기가 구현해보고 싶은데 구현하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시연 정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서는 제가 잘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고 몸이 많이 아픈 관계로 문서를 좀 이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시연 전에 앞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면 테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망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APT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능적으로 이제 특정 어떤 타겟을 선정하고 그 타겟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게 APT 공격이고 거기 안에 사용되는 악성 코드는 모든 형태의 악성 코드들이 다 사용됩니다. 바이러스, 웜, 루트킥, 킬오버, 트로이롱만, 드라퍼, 다운로더 뭐 이런 모든 유형의 악성 코드들이 전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APT 악성 코드라고 하면 이제 그 망에만 공격할 수 있는 특정 내용들이 있겠죠. 혹은 그 망에 어떤 DB나 뭐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읽어오려면 거기에 특화되게끔 악성 코드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악성 코드를 APT 악성 코드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PT 일반적인 공격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제 단계에 맞게 시연을 할 겁니다.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면 기본적으로 타겟을 선정하겠죠. 예를 들어 어떤 타겟, 뭐 어떤 회사가 되면 그 회사를 공격하겠다라고 타겟을 선정하면 그 타겟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겠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할 권한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 내가 내부로 침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뭐 그 회사에 근무하는 관리자가 누군지, 그 관리자의 이메일이 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순한 정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얻고요. 그런 정보를 얻은 이후에 이제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이 녀석이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침입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공격을 계속 수행하는 거죠. 이게 침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관리자가 뭐 하는 식이 없다면 아까처럼 뭐 악성 코드를 실행해주면 좋은데 애지간하면 실행 파일 형태의 녀석을 메일이 왔을 때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분들은 일반 유저들도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다른 APT로 익스플로이트 코드나 아니면 제로데이 원데이 같은 혹은 악성 코드가 아닌 매체, USB,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 옛날에 많이 쓰였던 USB를 꽂으면 컴퓨터가 감염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공격을 한다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USB만 꽂음으로 인해서 공격이 가능하진 않고요. 실제로 하는 시스템은 사용법적 기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메일이나 스피어 피싱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이 그걸 클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기사에 인사부가 있고 관리자가 있는데 이력서를 보내면 안 열 수는 없죠. 선에 공고를 해요. 그리고 입사 인원 뽑힙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이력서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열 리는 없잖아요. 단지 그 이력서라는 건 악성 코드 형태의 실행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위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기반으로 공격, 다른 여러 가지 악의적인 코드들을 주입해서 공격을 해서 침입을 하는 단계를 말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이제 특정 그 망 안에 있는 한 명을 이제 감염을 시켰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취약성 수집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침투를 하는 대상이 윈도우 계열이라고 하면은 이미 관리자 권한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리눅스 계열이라고 하면은 일반 유저일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약간 좀 루프 단계가 있는데 만약에 리눅스나 권한이 없는 유저라면 정보를 수집해서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관리 전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음 방안들을 모색하고요.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체에 대한 권한을 얻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막내 내부 취약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정보도 빼내고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이 근처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그 사람이 이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다면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컴퓨터들도 거의 동일한 환경인 확률이 99% 이상이겠죠. 실제로. 이쪽에서 XP 쓰는데 저쪽에서 세븐 쓰고 이런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이쪽에서는 뭐 한글 쓰는데 이쪽에서는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한글을 쓴다면 이쪽에서도 한글을 쓸 일이 많고 어플리케이션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체 그 컴퓨터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빼돌리고요. CNC 쪽으로. 그리고 막내 이제 얘가 확산될 수 있을 만한 이제 확산을 해야 되죠. 쭉 망을 이제 장악하려면 확산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서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실제 사용됐던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반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취약성을 탐색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탐색하고 거기를 그 취약성을 공격하기 위한 웜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장악되어 있는 한 명을 이용해서 확산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기업 막내에 있는 이제 다양한 PC들이 해커의 내용 권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막내 네트워크를 장악했다라고 하면 이제 침투한 목적이 있겠죠. 주로는 이제 데이터 유출 혹은 파괴가 됩니다. 데이터를 유출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끝나고 빼낼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막내 시스템을 파괴시킨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APT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요. 인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문서 같은 시간이 없어서 예전에 320이 쓰였던 그 당시에 어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320이 진행된 루트를 이제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서 보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가 APT를 공격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확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공격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메일을 보내는 걸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서버를 공격할 수도 있죠. 그 서버를 이용해서 뒷단에 있는 유저들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320 때는 이제 서버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악성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루트로 웹서버를 해킹해서 이제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된 페이지를 웹서버 페이지에 놓는 걸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방문한 유저 중에 하나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내부에 있는 망 쪽에 있는 페이지를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웹서버에 접속해서 이 악성 페이지에 접속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돼서 여기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실행되는 순간 이제 취약성 점검 해서 여기 보시면 CNC와 통신해서 정보를 유출하고 여기에서 정보를 토대로 여기에 있는 또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어떤 모듈들이 필요할지 판단해서 해커가 업로드를 하겠죠. 악성 코드 모듈을. 그러면 추가로 악성 코드 모듈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이때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막내 네트워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망에 있는 다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막내에서 패치를 다루는 그 서버를 노리는 게 가장 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치를 담당하는 패치 서버를 노리게 되면 그 패치로 업데이트되는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감염시키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320 때는 실제로 PMS 서버라고 하는 그쪽을 공격해서 패치 파일을 악성 코드를 건조해서 이 패치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엔드 유저들이 다 감염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해진 3월 20일 날 데이터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파괴라는 동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 형태의 APT형 예로 가장 흡사했던 게 이제 320 형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농협이나 이때 정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 APT 형태 공격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공격을 그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가 조금 다를 뿐이지 단계적인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기본적인 APT 진행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없으시죠? 네. 질문 없어요? 어렵습니까? 말이? 아니요. 어렵죠? 안 어렵죠? 네. 제가 지금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갖고 아직 몸이 떨려요. 자,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럼 저렇게 공격이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안 오니까 내가 솔직히 APT 형태의 악성코드 제작하고 싶어도 저게 어떤 식에 대한 흐름이라도 인지하고 있어야 아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저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약간의 이제 보완의식도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APT 가상 시나리오 작성했는데 이제 지금 섹션은 제가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XP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X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에 취약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븐 형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러려면 이제 많이 좀 더 커져야 돼요. 뭐 웹 서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서버를 이용한 뭐 APT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장악할 수 있지만 현재 제 노트북이 8기가입니다. 그래갖고 서버까지 구현하기는 무리가 좀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보안 솔루션과 서버는 없는 망이다. 가장 단순한 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외부에서 내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의 침투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시연하기 전에 어떤 식의 시나리오와 어떤 식의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정리했는데 공격 대상이 무한상사입니다. 네, 구독 무한상사입니다. 그래서 무한상사 내부에 기업이 몇 명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무한상사인데 자 무한상사 안에 보니까 외부에서 얻었어요. 정보를 계속 수집해 보니까 이제 외부 IP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업의 웹서버랑 통신해 보면 그냥 외부 IP 나오니까 외부 IP는 이렇대요. 외부 IP는 이렇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걔네들이 하는 업무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 보니까 이런 식의 업무를 한다라는 겁니다. 박 부장은 뭐 인사 업무를 보고 이메일은 어떻고 정 과장은 패킷 분석을 담당한다. 외주에 있는 패킷에 대한 분석을 하고 황사원은 내용만 관리자다. 이메일이 어떻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만 수집했습니다. 이게 됩니다. 이 안에 내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침입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구현한 게. 서버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이 시나리오는 외부에서 서버에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생기려면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악성 코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를 메일로 주면 좋은데 그래도 나름 쟤네들이 이제 약간의 보안 의식은 있어서 메일에 아무거나 오는 실행 파일은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가 제가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성해 보면 박 부장에게 악성 스크립트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거나 그 업무에 맞는 이제 내용들을 보내는 거죠. 업무에 맞는 내용들에 거의 대부분 메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메일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이쪽은 이제 패킷 파일, 위장된 트래픽 파일, 분석 요청을 가장한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패킷 파일을 보낸다, 메일을 통신한다. 그리고 뭐 SNS나 얘는 뭐 화상원이 SNS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SNS에 이제 많이 와서 이런 링크들, 악성 페이지가 삽입된 링크를 이제 오게끔 막 메일 보내는 거죠. 뭐 이쁜 여자도 가장해가지고 화상원한테 딱 보내서 여기 뭐 좋은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내용들로 이제 침입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POC 코드인데 이거는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DOC 형태의 파일은 실행 파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익스플로이트 즉 시스템 해킹 쪽에 이제 취약점 공격이라는 부분들을 이용하면 워드죠. DOC를 실행하는 건 워드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만드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악성 코드 제작하듯이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패치되면 막히고 다시 또 취약점을 찾고 패치되면 막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의 빈도는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코드보다 일반 유저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각 POC 코드들이고 지금 보시면 원래는 DOC를 실행하면 이제 어떤 유형의 코드가 실행되게끔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 안에 이제 원래는 이력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이력서 시나리오고요. 지금은 그냥 개념적인 코드만 보시면 어떤 페이지를 읽는 시점에 특정 코드가 돌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V3를 오해한다는 코드를 넣어도 상관없고요. 요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력서를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박 부장은 이력서를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제로데이가 가장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만 보면 좀 그러니까 정상 이력서가 있습니다. 얘를 좀 인용해서 기린턴이죠. 기린턴입니다.
입사하고 싶거든요. 네. 기린턴에 이력서가 있는데 기린턴이 해커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픽스를 합니다. 여기 픽스 얘는 이제 각각의 이제 익스플로이 코드들이고요. 얘를 줄게요. 정상 이력서를 픽싱을 시켜서 악성 이력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기린턴인데요. 그죠? 외부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이력서는 똑같은 형태인데 좀 밑으로 내려서 특정 지점을 읽게 되면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좀 훅 꺼지면 이상하잖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불가능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경우라면 마치 이게 뻗어갖고 다시 실행되듯이 해서 조금 있다 시나리오는 악성 이력서가 읽히면 악성 이력서는 다시 정상 이력서로 교체되고 악성 코드가 실행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음번에 읽을 때는 다시 진짜 이력서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의 이제 정교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이력서를 노리기 위한 메일로 이력서로 가장한 이제 악성 코드 POC 형태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와이어샤크 PK이죠. 이것도 PK인데 얘도 이걸 통해서 만든 거고, 얘도 이제 패킷 파일이고 와이어샤크가 실행되면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여기에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시점에 다 막힌 것들입니다. 여기서 실행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악성 페이지. 그래서 액티브엑스가 뜨죠. 네. 그리고 다운로드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은 거의 이런 데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그 77대라면 그거지. 77도스인가? 그때가 그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파일 공유 사이트 있죠. 그쪽이 공격을 당해서 거기에 실제로 액티브엑스에 들어가는 게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거를 악성 코드로 바꿔놓습니다. 악성 페이지, 악성 코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그 파일 다운로드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 전체가 다 감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준비가 된 거죠. 그건 또 다른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NPT에서 이제 직접 그 기업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기업이 가져다 쓰는 외주 업체를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액티브엑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악의적인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이제 저거는 이제 메시지 박스 실행하는 것만 넣은 거고 개념적인 거고, 저기에 이제 실제로 포함된 건 악의적인 1차 악성 코드가 동작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작성한 시나리오는 여기 또 똑같죠?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정보 수집 이후에 악성 코드, 저는 이제 공격 대상을 박부장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다 공격합니다. 다. 그 중에 하나만 얻어버리면 돼요. 하나만 올리면 어차피 장악되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위험한 거죠. 막는 사람은 전체를 다 막아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발생하면 위험한 거고요. 공격자는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정과장한테도 보내고, 박부장한테도 보내고, 화장한테도 메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을 감염당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만, 루트만 이렇게 되면 되죠. 저는 그냥 하나만 했어요. 그래서 박부장에게 이력서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박부장이 이제 이력서를 받아가면 이쪽에서 1차 악성 코드가 실행되고요. 그리고 CNC로 자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고, 그리고 악성 코드 추가. 막내 탐색을 해봤더니,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쪽 막내는 자체적인 컴퓨터들에 대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웜을 따로 작성을 해서 웜을 이쪽에 옮겨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쪽 컴퓨터가 공격자가 돼서 얘네들을 다 공격을 합니다. 얘네들도 똑같은 형태로 감염을 당하고 나머지 모든 제어권이 CNC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후에는 나중에 이제 얘가 파괴하라는 명령을 주면 이 방 자체의 전부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로 작성했습니다. 힘들어, 씨. 말 빨리. 천천히. 됐죠? 네? 됐죠? 천천히 되셨구나. 빨리 쉬어갑시다. 죽을 것 같아요. 쉬어야 되나? 30분 됐으면 끊어야지. 쉬어도 되겠어요. 네. 소수 설명은 안 해주시나요? 소수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핵심이 안 잡혀요. 쓰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긴 있어. 패치 안 하시는 분들은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 쪽이 코드 쪽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다 따로 제작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제작해야 이제 백신에 안 잡히니까. 백신은 실행 기획 상황이에요. 백신 무력화도 들어갑니다. 일단 개인의 별명을 있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세미나로 그냥 이 정도예요. 여기에만 맞게 만든 거고 이제 세븐용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복잡해져요. 64비트 따로, 30비트 따로라서 제대로 만들려면 실제로는 몇 개월 갖고 만들어야죠. 그 걔네들은 팔잖아요, 비싼 것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잠깐 하나 더 했는데 이제 TXT 같은 이제 탐색기 같은 취약점을 노리는 경우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공격하기 때문에 제로데이가 지금 잡히지 않는 형태라면은 가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좀 약간 보안인식이라는 별개가 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에 의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현 시점에는 악성 코드들 대부분들이 암호화나 난독화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그 하나의 악성 코드만 해도 몇백 개의 변종들이 존재하고 그 모든 시그니처를 장비들이 가지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뚫고 들어갈 만한 여지들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뭐 또 질문 있으세요? 밖에 나가니까 질문 타임이 없다 이런 소리 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처럼 이런 실력을 가지려면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머리가 그냥 공부를 하면 저도 공부했어요. 저도 공부했어요. 그냥 공부했죠. 인터넷 열심히 검색하면서 책 보고 궁금하면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또 있어요. 찾아보면 또 인터넷에 있습니다. 단지 이제 찾기 귀찮아서 안 찾는 거고. 구글 쪽에 이제 잘 찾아보시면 공개된 코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개된 코드들을 약간 좀 재구성하는 부분들도 백신에 안 잡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잡히는 것도 약간 수정하면 안 잡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질문 말고 또 다른 거 공부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쪽을 좀 많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입 시나리오를 좀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메일을 통신하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이제 악성 스크립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차 악성 코드입니다. 이쪽에서는 페이로더라고 지칭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능 자체가 다운로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NC 쪽이나 악성 이제 파일이 존재하는 URL에 접근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아까처럼 제가 이제 문서를 어떤 특정 지점을 읽을 때 창이 뜨게끔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문서에서 어떤 특정 지문을 읽으면 악의적인 그 악성 코드가 존재하는 서버에 접근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그 시스템을 실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기능적인 부분은 약간 적긴 했어요. 실제로 가져야 되는 기능들이 중국 실행, 다중 실행되면 악성 코드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실행 방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제 보안 센터 경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출력을 노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안 서비스를 종료하고 백신 유무에 따른 백신 바이패싱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 백신 무력화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백신을 일단 꺼야 됩니다. 지금은 백신이 이제 악성 코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보들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뭔가 알 수 없는 파일이 실행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백신 외 코드들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종료 기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이력서를 정상 이력서로 교체합니다. 혹시라도 의심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한 번 읽은 시점에 그 시점에서는 정상 이력서로 다시 교체됩니다. 그리고 백도어 서비스 구동되고요. 다 서비스로 구동됩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루트킷 개념으로 많이 됐는데 제가 사용하는 루트킷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서비스로 동작시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잘 본다 하더라도 서비스 쪽은 잘 기억 못하거나 보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꿔버리면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서비스로 백도어 킬러볼을 동작을 시키고요. 그리고 기본 정보를 수집합니다. 시스템에 있는 정보와 이쪽에 핫픽스가 어떤 것들이 설치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는지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CNC 쪽으로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첫 번째 실행된 악성 코드들은 자기 자신을 제거하고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은 서비스들이 동작. 주 악성 코드들은 저 키로그와 백도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제대로 못 만들었고. 이거는 이따 실행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대로 이제 정상 유출된 거 내용 보고 흐름이에요. 실행하기 전에. 그리고 악성 서비스로 동작시킬 내용입니다. 실제로 실행되면 이런 식으로 가장하게 됩니다. 이름 자체는 웹 서비스고요. 뭐 보안 뭐 기반의 인터넷 기반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쪽에 있는 MSSDC는 제가 따로 제작한 악성 코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시큐리티 서비스지만
MSFIR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키워갑니다. 이쪽을. 그래서 두 개의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 되고, 공작을 하게 되면 저 녀석들이 이제 CNC 쪽으로 이런 정보들을 보냅니다. 시스템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시스템 정보와 히로깅 정보. 무도라고 쳤는데 저쪽에서 무도라고 쳤더니 이쪽에서 무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다 라는 거고, 취약성을 수집해 왔는데 XP망이죠. 지금 XP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세미나 참가했을 때 MS 공파자신 혹시 봤을 거예요. 많이 그 부분들을 그거를 이제 다시 웜 형태로 바꿔서 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메타스플로이스로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악한 그 봇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웜을 따로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얘는 패치를 안 해서 MS 공파-067 취약점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망을 장악하자라고 했으면 그거에 맞는 APT용 악성 코드, 즉 웜을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웜을 작성해서 웜 명령을 내려서 웜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하게 만들고요. 저는 검은색으로 찍어서 안 보이는데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다 장악되면 이제 CS 쪽에 이렇게 3개의 IP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는 그쪽 안에 있는 IP 몰랐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나트망으로 지금 181 대역에서 3개의 어플리케이션, 3개의 호스트가 동작하고 이 녀석들이 지금 CNC에서 장악당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화면에 출력한 거고요. GUI로 하면 이쁠 텐데 시간상의 부재로 그냥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커맨드 형태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3개 보시면 추가로 이제 다 각각 외부 IP는 외부 IP, 내부의 IP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안에 있는 10과 20과 30에 대한 다른 시스템 정보들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렉토리 리스팅 파일, 얘가 이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 기본 정보. WMIC는 이 컴퓨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이랑 어플리케이션들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뭐 윈도우즈 오피스가 뭐 어떤 게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져오게 되면 된 이유가 뭐냐? 이건 아니고, 이건 VNC 쪽이고, 이제 메타스플로이 약간 이용해서 그 VNC 화면 해킹해서 이제 정 과장이 뭐 하고 있는지 화면 해킹한 거고요. 이런 내용 보고, 파괴, 최종적으로 파괴하면 320과 동일한 코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이제 그대로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면 또 변종이기 때문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망 전부를 장애를 발생시키고 APT는 끝나게 됩니다. 자, 시연이죠. 얘는 이제 테스팅 서버라서 필요 없고요. 지금 얘가 이제 내부망에 있는 기업망에 있는 겁니다. 얘가. 그리고 얘가 서버예요. 얘는 외부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VM웨어니까 같은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는 같은 네트워크망에 있고 얘와 외부로 이제 얘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NC가 외부에 있죠. 실제로 악성 코드들, CNC나 악성 코드 배포 서버는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하나 막아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CNC 구동시키고, 인포메이션 구동시키고, 따로따로 만들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내용은 뭐냐면 이쪽이 CNC고요. 이쪽이 CNC, 첫 번째 창 위에 있는 거. 이쪽은 인포메이션 서버라고 해서 저 첫 번째 실행된 악성코드가 이쪽으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디렉토리 쪽에 저장이 되는데 그때 확인해 볼게요. 이쪽은 이제 나중에 메타스플로잇에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들기 좀 그래서 메타스플로잇의 미터프리터랑 연동시키려고 이제 미터프리터 구동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할 때, 원격 제어하고 싶어서 백도어를 직접 구현하는 그래서 그냥 미터프리터 이용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점적으로 얘가 CNC고 인포메이션 서버, 이쪽에 디렉토리 내용을 당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박 부장 측에 실제로는 메일을 전송하고 하면 좋겠지만 인터넷 들어가고 이러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력서를 받아왔다라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하면 좋겠지만 용량 문제로 그냥 기본 시스템만입니다. 대신 V3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악성 이력서입니다. 만 V3는 지금 감지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V3는 백신들은 실행 파일이 주 검증 대상이고요.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전용 APT용이 아니라면. 자, 실행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력서로 가정한 일단 기인선 이력서가 들어와 있죠. 아 근데 이거 비슷했는데 길동주고 못 바꿔놨어요. 그냥 급하게 만들어놓고. 자, 이 상태에서 무슨 게임이야? 이게 제대로 실행 안 하면 아마 미스 날 겁니다. 뇌 처리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일단 알겠죠? 내가 뭐 어떤 데 들어있지? 이따가 여기가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된 지점입니다. 갑자기 멈춰요. 첫 번째 또 꺾고 또 실행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겪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갑자기 막 꺼진 다음에 다시 실행되고 막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실제로. 자, 보시면 다 실켜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정상 이력서입니다.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는 얘는 진짜 이력서로 바뀌어 있어요. 얘를 다시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분석 요청을 해봐야 얘는 그냥 정상 이력서입니다, 지금. 이미 첫 번째 실행 항목은 실행할 거 다 실행하고 파괴된 상태입니다. 없어요, 얘는. 없죠. 자, 종천군이 실제로 다음 섹션에 하지 않을까 하는데, 예, 완벽한 게 아니라서 실행을 안 할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V3가 있는데 V3 아닙니다. 네, V3 아이콘일 뿐입니다. V3는 이미 이제 다운됐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그걸 어떻게 알죠? 가짜인지. 몰라요. 이거 클릭이 안 돼요.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인터페이스는 안 만들었습니다. 네, 클릭이 안 돼요. 없죠? 안 돼요. 그럼 이 시점에서 위험한 건 뭐냐면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악성 코드도. 잡히는 것들은. 물론 잡히는 악성 코드를 재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전용 장비들에 의해서 차단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 바꾸면 됩니다. 안 잡히게. 그쪽을 넘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죠. 자,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서비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서비스 부분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즈 XP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원래. 자, 여기 웹 서비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MSSDC라는 서비스가 동작하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서비스. 중간에 끼겨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겠죠. 내용은 뭐 시스템 보안 설정과 구성을 모니터합니다. 그냥 딴 거예요. 딴 거. 따서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MSFIR이라는 모듈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떤 식이 됐냐? 저쪽 CNC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CNC 쪽에 192.168.10.10 내부 IP로 접속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쪽에 지금 무언가 좀 리스트들이 쭉 있죠. 이걸 좀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폴더가 안 보여. 폴더 볼게요. 하나 추가됐죠, 디렉토리가. 그죠? 19.1.10. 제가 들어가서 시스템 인포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어떤 형태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디렉토리 루트부터 하위에 어떤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쭉 들어와 있죠. 자, 쭉 들어와 있고 얘는 지금 이걸로 안 열려서 여기서 열게요. GUI로 만들면 좋은데 빨리.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창이 안 커서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버전이 이렇다는 겁니다. 요로로 뭘 공격할 수 있냐면 추가로 공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죠. 아까 말했던 확산을 위해선 뭔가 더 이 망에 조금 더 다른 애들이 뭔가 하는 일들, 매일 하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또 노려야 그 내부망을 더 쉽게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웹서버, 자기네들 내부에 있는 서버에 다 접속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서버를 공격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얘 권한 획득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제 이따 보면 화면 해킹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제 메일 박 부장이 메일을 보내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잠깐 자리 비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박 부장의 메일로 다른 애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악성 코드 획득 쭉. 그래서 더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기간이 또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쁘게 이제 쭉 흘러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XP망이기 때문에 XP망이고 내부에 취약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왜 이러고 있지? 어딨지? CNC 이쪽에서 이제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정과장이랑 하성원은 감염당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알죠. 이쪽에서 서비스가 구동 중이진 않죠. 실제 지금 정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웹 클라이언트는 있지 웹 서버 서비스는 없어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감염당하기 직전. 자, 근데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공격할 방안들이 있다. 직접적인 공격할 방안들이 있다라고 해서 웜을 작성합니다. 웜은 이제 제가 다른 웹 서버에 또 따로 작성해서 이쪽에 있는 서버에 있는 모듈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해라 라는 식의 명령을 주면 저쪽에서 그 모듈을 받아서 익스플로이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행할게요. 자, 익스플로이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내부에 어떤 게 모르니까 지금 자기 IP를 토대로 자기 랜 대역에 스캐닝을 한 다음에 있으면 거기에다 이제 공격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스캐닝 시간이 좀 걸려요. 20번 따였습니다. 보이죠? 여기 간단하게 exploit running host 해서 19.18.18.1.20 이쪽에 지금 exploit 공격을 수행하겠다라고 지금 정보가 들어온 거고요.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이 됐다면 CNC 쪽에 정보들이 들어오겠죠. 자, 30도 들어왔죠. 그리고 이미 공격된 건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 지금 20이랑 30이 CNC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1번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10, 20, 30 전부 이제 CNC 쪽과 행성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 당했는지 확인해 보면 다시 정과장 쪽에서 서비스.msc 들어가서 1차와 동일하게 지금 공격이 당했는지 확인해 보면 보시면 악성 코드가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놈이 우리는 외부에서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 내부에 있는 한 명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공격에 의해 감염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능적인 구현이니까 백도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키로깅은 없으니까 실제로 키로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친 거 나왔죠? 제가 아까 익스플로러에서 서비스.msc 친 거 이제 키로깅 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뒤로 다시 가서 여기 보시면 10 말고도 20, 30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거기서 실행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이후에는 이제 구현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백도어를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터프리터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정과장을 미터프리터로 연결을 시키면 앞쪽에 이제 미터프리터로 백도어링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익스플로이도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패킷도 볼 수 있고요. 미터프리터 자체에 이제 키로깅 기능도 있고 패킷을 스니핑하는 기능도 있어요. 패킷 스니핑에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의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를 또 덤프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건 이제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기능들이고 아까 봤다시피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이제 화면 해킹도 있으니까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정과장이 하는 일을 화면으로 지켜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얘는 구현이라기보다 거의 대부분 악성 코드들 보면 VAC나 예전 같은 경우는 뭐였지? 팀뷰어 같은 것들 오픈소스일 때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저도 현 시점의 악성 코드는 잘 몰라서 그냥 미터프리터로 구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권한을 받아왔으니까 권한 받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수집하고 문서에 중요한 거 있을 수도 있죠. 개인정보 파일 있으면 개인정보 파일 유출하고 DB 있다면 DB에 접속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켜보면서 스니핑해서 접속해서 정보 유출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겠죠. 추후에 궁극적으로 APT의 목표인 데이터 유출들이 쭉 일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디스트로이를 하게 됩니다. 됐나 모르겠네. 소리 들리죠? 싹 다 꺼졌습니다. 자, 셋다 감염당한 셋다 꺼지고요. 원래 320이라면 5분 정도의 하드디스크 파괴 시간이 주어지는데 5분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냥 1부분만 날리고 320과
바꿔주세요.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부팅이 안 되겠죠. 얘도.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무한상사에 접근했을 때는 안에 있는 IP가 뭔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 단순히 박 부장이 이력서 하나 받은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악성 코드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얻고 장악하고 봇들을 이용해서 정보도 구하고 다 유출이 끝나면 파괴시키고 이런 식의 공격이 끝나면 이제 뉴스에 나오겠죠. 재공격 당했다. 그래서 털렸다라고만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닌 게 맞아요. 왜냐면은 힘들죠. 생각보다. 제가 보안 관리자라고 해도 저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유출 된 건 나쁜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쭉 APT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과 APT 기본 개념, 시나리오에 기반한 시연까지 끝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 내부망에 공격이 네. 됐잖아요. 그 내부망이 어떻게 다른 분들 그 공격을 하나요? 그 안에 이제 각 공격을 하면 걔네들끼리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한 명한테 데이터를 주면 걔가 다른 애들한테 동일하게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한 놈이 그렇게 작성되어 있죠. 이쪽에 내가 이런 명령을 주면 너는 이쪽 애들한테 이런 명령을 줘서 걔네들이 그런 명령에 기반해서 중작을 합니다. 그게 CAC입니다. 이건 본넷 쪽에 들어간 거니까 악성 코드 제작 쪽에 이제 본넷 쪽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는 뭔가요? 어떤 로그 지우면 돼요. 이벤트 로그나 이런 건 지우면 되죠. 원래 권한이 있죠. 관리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에 이걸 로그들을 지우면 돼요. 그만입니다. 대신 이제 그 장비에 의해서 남는 로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장비를 공격하지 않는 이상. 근데 실제로 장비 안에 있는 모든 로그를 다 확인하기도 힘들고요. 그걸 발견하면 그게 발견이 바로바로 되면 권사가 안 일어날 텐데 일어나죠 실제. 없나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